22대 총선 우리 지역 후보를 만나다. 오늘은 아산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전만권 예비후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아산을 국회의원 후보 전만권입니다. 후보님께서 지금 예비후보라고 하셨지만 사실 최근 본선행을 확정 지으셨어요. 네네. 소감과 함께 출마의 변부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34년 동안 공직에 있었잖아요.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앙정부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지역 발전과 재난안전 분야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충남의 가장 수구 도시이면서 저희 아산을 지역과 인접한 천안시 부시장으로 또 근무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입법 활동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존재하는 그런 다양한 격차를 해소하고자 해서 이제 국회의원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국가 재난안전 정책을 총괄했던 재난안전 전문가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국가와 국민이 그 위기 관리에서 어떻게 인권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지 국가 재난관리 프로그램을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이제 균형 발전을 통해서 이러한 다양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의정 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아산은 다름을 기반으로 하는 체험의 가능성이 무한한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풍부한 현장 경험과 비전을 가지고 저도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저 전망권의 색깔을 가지고 아산이 다르고 바르고 새롭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고 불평등이 없는 그런 멋있는 도시, 미래의 젊은이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후보님께서 가지고 계신 대표 공약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 공약, 몇 가지만 설명 좀. 공약사항은 아직 보완사항인데 또 오셨으니까 크게 이제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아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름을 기반으로 하는 무한한 잠재력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경제산업 도시, 미래 첨단 도시, 인근의 삼성이나 현대 이런 그 미래 성장 잠재력 있는 그런 산업 초일류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요. 아산이 특히 또 청년층의 중심의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관심을 갖기 때문에 교육발전 특구도 최근에 아마 지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걸 통해서 교육이 메카로 만들고 또 아산을 현실성 있는 메타버스, 아산형 디스플레이 판타지를 구축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한 저희 이제 가장 중요한 그 곡교천, 우리 아산의 한강이라는 곡교천을 좀 친수 공간을 다양한 그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가족형 그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걸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국가와 민생을 위해서 먼저 챙기는 바른 정치 이런 걸 하는 것이 제 하나의 공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그러면 우리 지역의 시급한 현안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뭐 가장 공통적인 현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얼마나 실행력을 가지고 계획을 체계로 짜서 이렇게 잘 해내냐가 이제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청년 도시이기 때문에 청년의 일자리나 주거나 교육 뭐 이런 게 가장 이거를 좀 그 청년들한테 피부에 닿는 그런 정책이 실현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산이 개발 도시이기 때문에 천안아산이 그 핫플레이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도 가시화되고 있지만 탕정에 108만 평이나 각종 도시개발 사업도 모종지구니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행정기관 중심의 그런 성장 관리 권역도 지금 계획을 짜고 있지만 이런 거 좀 체계적으로 우선 그려지고 그 바탕 위에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난개발이 없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 또한 중요하고 또 가장 거기에 이제 그런 것이 다 되면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지금 사실 제가 다녀보면 코로나
시대보다도 어렵다. 이런 소상공인들도 많으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특히 아산이 이렇게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보면 옛날 같지 않다. 근데 이런 게 좀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이 지역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현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여쭤보는 건데 네. 지금 천안 공주 민자 고속도로 관련해서 이제 아산시하고 천안 예. 그리고 이제 지자체나 기관간 좀 의견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어떤 입장이신지. 제가 행정안전부에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그 당시부터 저한테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천안이나 아산 우리 공무원들이 저하고도 이제 교감을 했고 이런데 중요한 거는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거는 접근성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도로는 당연히 이제 개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도로를 내다보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지역의 편입 토지, 또 지역의 우리 지역으로 가는데 뭐가 나하고 이해 상관이 있느냐? 뭐 이런 게 하나의 그런 해결 과제로 장애인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 주민한테 피해가 가지 않고 또 여기 개발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그 도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연계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 저기 아파트가 몇천 세대가 섰는데 도로가 없어 보세요. 이건 고스란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개발하는 그런 거하고도 같이 묶어서 종합적으로 이게 컴퓨터해서 만들어야 된다. 중요한 거는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말씀드린 지역 여건, 경제적 또 수요적 측면, 또 개발 계획 이런 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가 돼서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저는 공감을 하고 이제 그런 게 전제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라 그러죠. 예. 신호선 연장 같은 게 예. 지금 확정이 됐는데 예. 이게 재원 문제가 좀 과제로 좀 지적이 많이 돼요. 네네.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이건 이제 GTX 신호선의 처음에 이제 그 시작이라고 그럴까요? 관심을 갖는 건 저도 관심을 가졌고 제가 이제 과거에 그 이제 시장을 이제 출마를 이제 도전하면서 그때 이제 공약 발표 비슷한 걸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GTX 신호선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 당시에 마침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인수위 시절인데 그때 이제 제가 가서 균형발전위원장도 만나서 GTX 신호선 반드시 천안 아산까지 와야 된다. 그 이유는 천안까지 오는 것도 안 맞고 당연히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평택까지 와 있었는데 지제에서부터 수원거쳐 평택으로 이렇게 오는 건데 이 아산까지 와서 아산이 과거에 그런 관광 인프라나 또 천안 아산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100만 도시가 움직이는 데다 또 학교도 상당히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데가 대학교가 많은 데가 천안 아산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GTX 신호선이 와야 되고 다만 그 비용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그 지자체 분담금이나 또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 또 민자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민자로 추진되는 그런 부분하고 이제 잘 조율을 해서 조금은 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비용 부담이 더대로 이건 100년 대계의 그런 길이기 때문에 한 번 안 하면 이건 영원히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짜서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당연히 그거는 저는 그 비용 부담을 같이 고민해서 뭐 최소화되는 게 좋겠죠. 행정기관에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주 바람직하고 제가 이제 뿌린 씨앗이 걷어들여지는구나 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아산까지 이게 GTX 신호선이 와가지고 서울 분들이 이렇게 1시간권 이상으로 이렇게 와서 우리 아산에 와서 좋은 것도 보시고 목욕도 하시고 이런 시대가 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추진에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선거에서 또 신당 얘기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이번 얘기 아산도 그렇고 선거에 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뭐 제가 뭐 따지면 이 정치 입문의 초년생인데 신당에 대한 예측을 하기는 좀 뭐 섣부른 것 같고요. 다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런 여러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돼서 양당 구도잖아요, 사실. 이런 게 다양한 그 당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되지만 또 와서 이제 어차피 이제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평가의 하나의 다양성을 가지고 하나 보여 저는 뭐 어차피 나쁘진 않다고 보고요. 평가 이제 그런 영향도 아마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거로 보고요. 저희 이제 아산은 지금 이렇게 양당 구조가 이렇게 수평적으로 가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제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영향은 잔잔한 그 수면에 공깃돌 던진 정도는 오지 않을까. 또 관심은 유발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예. 후보님께서는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해달라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고 혹시 답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많이 살았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면 저는 항상 저는 아산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산? 이충무공 현충사는 온양온천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나 자랑스러운 아산인이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산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만건입니다. 제가 하도 현장에 요새 돌아다녀가지고 많이 보셨죠? 제가 이제 국회의원에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많은 지지가 필요하고요. 저는 뭐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기반으로 여러분이 불편해하는 법령을 정비하고 특히 요새 여러분 국회 방송에 나오면 텔레비 끄신다는 말씀 많이 하시대요. 이 쌈박질하는 국회에 제가 가서 과감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발음, 세름의 정치로 기울어진 운동장, 비정상의 정상화, 명분과 상식이 통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실현에 제가 헌신복하겠습니다. 아산 사람으로서 이충무공의 그런 기백을 가지고 당당하게 여의도로 진입해서 우리 아산의 명예와 자존심을 높이는 저 전만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 전만건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